한적한 오후 바람이 살랑이는 거리에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허름한 외투를 단단히 여민 채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꼭 쥐고 있었다.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스쳐가면서도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초라한 차림과 연로한 모습 때문인지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여겼다. 할머니는 가끔 걸음을 멈추고 손에 쥔 작은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낡고 군데군데 접힌 흔적이 있는 그 수첩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은행에 가서 계좌에서 돈 찾기라는 문장이 여러 번 적혀 있었고 일부는 힘없는 필체로 다시 써 내려간 흔적이 있었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웅장한 외관을 가진 은행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대리석 기둥이 멋들어지게 서 있었고 반짝이는 유리문이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수첩에 메모를 짚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맞아, 여기가 맞아. 은행에 와서 돈을 찾아야 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쾌적한 공기와 함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고객들과 세련된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바쁜 와중에도 몇몇 사람들은 문을 열고 들어온 할머니를 힐끔 쳐다보았다. 바람에 덜컥거리는 낡은 외투와 닳아버린 지팡이, 그리고 주름이 깊이 패인 얼굴.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존재는 분명 어울리지 않는 듯 보였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창구로 다가갔다. 창구 앞에는 젊은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기 계좌에서 돈을 찾고 싶은데요. 여직원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대꾸했다. 신분증 가져오셨나요? 할머니는 순간 당황한 듯 손을 주머니로 가져갔다. 손끝이 닳아 헤어진 코트를 뒤적이며 신분증을 찾으려 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가방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오래된 손수건과 동전 몇 개, 그리고 낡은 열쇠뿐이었다. 신분증이 보이지 않자 그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직원은 한숨을 쉬며 짜증을 감추지 않았다. 기억도 못하시는 분이 돈을 찾겠다고요? 신분증 없으면 절대 출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 고객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더듬더듬 말했다. 하지만 제 돈인데 여기 적어놓은 계좌번호도 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기억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여기서 여러 번 거래했거든요. 여직원은 무심하게 고개를 저었다. 규정상 안 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희도 바쁘니까 다음 손님 받겠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고객들이 하나둘씩 한심하다는 듯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누군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에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줄이 더 길어지잖아. 할머니는 난감한 표정으로 멈춰 서 있었다. 손에 쥔 수첩을 다시 열어보았지만 거기에는 신분증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대한 힌트는 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은행의 한 구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남자가 있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신중한 표정을 한 그는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흥미와 의문이 서려 있었다. 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할머니는 창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 쥔 낡은 수첩을 꼭 쥐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사정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여직원은 이미 다음 고객을 부르고 있었고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은 짜증 섞인 눈빛을 보냈다. 아니, 어르신. 뒤에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얼른 비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남성이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몇몇 고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힐끔거렸다.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창구를 떠났다. 하지만 여전히 수첩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하는데 분명 여기가 맞는데. 혼란스러워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안쓰러웠지만 아무도 다가와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각자 볼일을 보느라 바빴고 할머니의 존재는 점점 더 작아지는 듯했다.
할머니는 멍하니 은행 내부를 둘러보았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서류를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일부 직원들은 작은 웃음을 주고받으며 고객을 친절하게 응대했지만 그 친절은 모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손님들에게만 향하는 듯했다. 한쪽에서는 한 남성이 반짝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창구에 서 있었다. 여직원들은 그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오늘은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아, 계좌 이체 좀 하려고요. 네,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방금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낡은 지팡이와 오래된 외투가 자신을 은행 직원들의 관심 밖으로 밀어낸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왔다. 할머니,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보니 말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초라한 차림새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아, 내 은행에서 돈을 좀 찾으려 했는데 신분증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남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혹시 계좌번호는 기억하시나요?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작은 글씨로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일단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직원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남자가 직원에게 다가가는 순간 여직원의 태도가 급변했다. 고객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까 이 할머니께서 계좌에서 돈을 찾으려 하셨는데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도와드리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본인 확인을 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여직원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그게 규정상 신분증 없이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방금 저 손님께는 신분증 확인도 없이 계좌 이체를 도와주지 않으셨나요? 여직원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그건 자주 오시는 VIP 고객이시라서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VIP 고객은 신분 확인 없이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이 할머니 같은 분들은 신분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여직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녀는 황급히 말을 돌리려 했지만 남자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한 듯 보였다. 알겠습니다.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제가 이 은행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도록 하죠. 여직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은행 안은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고 다른 직원들도 이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남자는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할머니는 아직까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듯 보였다. 그녀는 다만 손에 쥔 수첩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나는 돈을 찾으러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남자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은행 내부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다. 직원들은 정갈한 유니폼을 입고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고객들은 저마다 창구 앞에 서서 자신의 볼일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어제 그 초라한 차림의 할머니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그 남자는 단번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로비 한가운데에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은행 매니저를 향해 걸어갔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영훈 변호사입니다. 매니저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네. 무슨 일이십니까? 박 변호사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제 이 은행에서 한 노인 고객이 무시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말씀인지. 박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어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어제 은행에 방문하신 한 할머니가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고 계신데 직원들이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매니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 그건 단순한 오해일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객님을 무시할 이유가 없죠. 그럼 직원들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어제 할머니를 응대했던 직원 쪽으로 걸어갔다. 직원은 그를 보자마자 긴장한 듯 자세를 바로잡았다. 어제 이곳에서 노인 한 분이 오셨었죠. 직원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네, 그렇긴 한데 신분증이 없으셔서 출금을 도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확인을 할 다른 방법을 안내해 드리셨나요? 그게 규정상 신분증이 없으면 업무 처리가 어렵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방금 저 손님께는 왜 신분증 없이 계좌 이체를 도와주셨나요?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이 대화를 듣고 은근히 긴장하기 시작했다. 매니저가 급히 나서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섰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제 은행에서 무시당했던 그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그녀의 곁에는 또 다른 남성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는 은행 관계자처럼 보였다. 할머니는 변호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가 맞지? 박 변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할머니. 여기가 바로 그 은행입니다. 매니저는 순간 당황했다. 아니, 이건 무슨 일입니까? 박 변호사는 다시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매니저와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분은 국내 최대 부동산 기업의 회장님이십니다.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계시죠. 순간 은행 내부가 조용해졌다.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제 무시했던 할머니가 사실은 백만장자였다니. 그제야 직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박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제 이 은행에서 할머니께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분증 문제가 아니라 외모만으로 고객을 판단하고 무시한 것이죠. 매니저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 그건 직원이 규정을 따르다 보니 생긴 오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천천히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 서류는 할머니께서 보유하고 계신 자산을 이 은행에서 전액 인출하고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매니저와 직원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자, 잠시만요. 할머니, 어제 있었던 일은 오해였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지만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어제 나한테 돈을 찾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돈이 필요 없겠지. 그냥 다 옮기려고요. 직원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제야 자신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순간 은행 내부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이제 모든 것은 할머니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마이너스. 은행 내부는 순간 얼어붙었다. 매니저와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주변의 고객들 또한 흥미로운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낡은 외투를 걸친 초라한 노인으로 취급받았던 할머니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백만장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박영훈 변호사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할머니. 그러면 전액 인출이 바로 진행됩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서류를 바라보았다. 매니저는 손을 비비며 다급하게 말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직원이 실수한 겁니다. 저희 은행은 결코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어제 할머니를 무시했던 여직원도 초조한 얼굴로 다가와 허둥대며 말했다. 네. 어제는 정말 몰라봬서 죄송해요. 원하시는 모든 서비스를 빠르게 처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여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기억도 못하시는 분이 돈을 찾겠다고요? 다음 고객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은행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여직원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제 자신이 했던 말이 이제는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이다. 매니저는 간절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애원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갑자기 모든 자산을 인출하시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불편할 거 없어요. 어제 나한테는 신분증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할머니는 서류를 집어들고 서명란에 깔끔하게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은행이라는 곳은 돈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돕는 곳이지. 그런데 그 돈을 찾으려는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 무시한다면 여기는 나한테 필요 없는 곳이겠지? 박 변호사는 서류를 매니저에게 건네며 말했다. 서류는 완벽합니다. 인출 절차를 진행해 주시죠.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렇게 할머니의 전 재산이 이 은행에서 빠져나가게 되었다. 은행 내부는 여전히 숨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 고객들은 이 광경을 보며 속으로 통쾌함을 느끼는 듯 했다. 누군가는 피식 웃으며 속삭였다. 속이 시원하네. 나도 여기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생각했는데. 매니저는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할머니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야. 난 오래전에 그걸 배웠는데 아직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네.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은행을 떠났다. 박 변호사도 그녀를 따라 나갔다. 그날 이후 해당 은행은 큰 논란에 휩싸였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고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은행의 고객 응대 방식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했고 결국 문제의 여직원은 해고되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자산을 새로 맡게 된 은행에서는 할머니를 VIP 고객으로 대접하며 그녀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최상의 조건으로 제공했다. 이후로도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마이너스. 며칠 후 은행업계에는 큰 파장이 일어났다. 백만장자 할머니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해당 은행의 태도에 분노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더니 결국 큰 손님을 잃었네. 고객을 차별하는 은행 이제 나도 안 간다. 이 은행 다니는데 나도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느낀 적 많았음. 결국 은행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다. 문제의 직원은 해고되었고 고객 응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이어졌다. 하지만 한번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한편 할머니는 새로 옮긴 은행에서 최고급 VIP 서비스를 받으며 편안하게 지냈다. 직원들은 할머니를 친절하게 모셨고 그녀가 방문할 때마다 따뜻한 차와 안락한 좌석을 제공했다. 어느 날 박 변호사가 할머니를 찾아왔다. 할머니 요즘은 어떠세요?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내 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았지.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교훈을 줬잖아.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을 보고 반성했을 겁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큰 코 다친다는 걸 난 오래전에 배웠어.
하지만 아직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구나. 그 말 속에는 오랜 세월 살아오며 겪은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또 한 번 세상에 중요한 가르침을 전한 것이다. 그렇게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셨고 박 변호사는 그녀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